지속적으로 코인판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형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집 소식. 하지만 반대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래량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운명을 가를 7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드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6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자리가 오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더라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5년 5월 28일 오후 5시 25분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또 생일이어가지고요. 생일로 또 연차도 쓰면서 조금 휴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비트코인의 큰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보다는 텔레그램으로 계속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텔레그램을 이번 마지막으로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오픈톡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을 이번에 다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약 1,300명 정도가 입장을 못하셔서 대기방에 입장을 하셨고요. 현재 지속적인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저는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쌍봉의 흐름으로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왼쪽 2021년이라고 써있는 차트는요. 비트코인 테더 차트 바이낸스 기준으로 1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 테더 기준으로 흘러가는 모양새고요.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봉과 쌍봉의 흐름에 있어서 비트코인은 전형적으로 쌍봉 후에 흐름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2025년에 이제 미래 예상 차트는 뭐 이대로 갈 일은 없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뒷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나왔었던 이 거래량 없이 동반한 이 부분까지는 한번 깨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인트로에서 잡아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매수하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생각입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이 4시간 몽상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스닥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현재 나스닥이 개봉했을 때 선물이 깨지고 있는 흐름이 봤을 때 비트코인에도 곧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상으로 저는 비트코인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작은 봉을 볼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교롭게도 6개월 봉은 3개월 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을 깼고 고점을 한번 깨는 흐름이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101K를 돌파함과 동시에 약 10%의 위로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그 모양새까지는 정확하게 맞추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가 아직 고점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를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잘 모르지만 결국 달러가 먼저 깼기 때문에 원화도 알아서 그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했던 대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위로 간다라는 접근보다는 지금부터는 굉장한 리스크를 동반한 손익비 구간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있고요. 일단 외봉의 흐름상 쌍봉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제부터 하락을 해야 하는데 저는 바로 흐르는 흐름보다는 지금 현재 장세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널 라인상 바로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는 거는 비교적 저는 좋지 못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보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7월까지 일단 흐름을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 이제 차트만 만들어서요. 여기 부근에 있던 저항 부근을 조금은 흡수하는 흐름으로 강도를 낮추고요. 그 다음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큰 흐름으로 떨어졌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 후에 이제 돌아가는 건데요. 이때 시간으로 봤을 때 날봉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외봉의 흐름과 쌍봉의 흐름상 이 흐름이 갔을 때 이 흐름이 떨어지는 구간으로 보는 이 흐름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제 6개월 안에 생성되는 흐름인데 이 흐름의 지표가 나오는 방향이 바로 7월 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부터 6개월 봉이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 그림을 이해하신 상태로 6개월 봉을 바라보게 되면 이 6개월 봉의 위치가 어디서 끝나야 하는지가 나온다고 봤고요. 저는 이제 5월 28일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6개월 봉 요거는 가장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선 이 저항보다 높은 상태로 종가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108K라고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에 계속 달려요. 너무 어려워요 진아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5월 28일 기준으로요. 7월까지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이 봉의 위치가요. 지금보다 더 커져서 이렇게 끝나서 140K 위에서 끝나면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버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7월 1일 날 이 종가 108K보다 위에서 끝나게 되면 여기에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지만 만약 언더에서 끝나게 되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쌍봉의 흐름상 한번 눌리고 쌍봉을 만들고 여기서 시간을 끌고 큰 하락으로 이어졌다가 이제 이어지는 턴 라운드로 가는 이 6개월간의 시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근에 대한 이 구간이 결국 알트들한테는 운명의 시간이자 가장 중요한 차트적으로는 옆으로 시간을 그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그 전까지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 동안에 어떤 모양새로 나와야 할지는 108K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7월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뭐 맞물려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는 결국 지금 관세 때문에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님 이 구간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쌍봉으로 갔다가 떨어지는 이 시나리오가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줘야 하는데 이 시나리오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산적한 과제들을 앓고 있다고 관세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시장이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우크라이나 잠재적으로 이게 좀 잊혀졌어요. 러시아하고.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푸틴하고 얘기를 하면서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거면 푸틴이 완전 미치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도 이러면 이 협상에 대해서 손을 떼겠다. 협상을 손을 뗀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미국도 그냥 이제부터는 협상이 아니라 그들도 이제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오히려 전쟁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세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협상 31일 날 있어요. 그리고 7월 또 봤을 때 EU 협상 있죠. 그리고 중국과의 대미 협상도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90일간의 유예로 제네바 협상 됐죠. 다 언제 맞물려 있습니까? 이거 다 7월에 있어요. 그래서 7월까지는 6월부터 7월까지는 그래서 시장이 방향성을 준다기보다는 1차적인 충격을 주더라도 저는 이 라인을 벗어나진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 라인 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시장의 출력임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큰 충격 안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단기적인 방향성에서는 눌림을 받더라도 크게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 모양새는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단기 포지션이고 중장기로 봤을 때 저는 쌍봉으로 갈 거라 보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계속 말씀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이 트럼프 관세 유예 발표 뒤 첫 통화를 했는데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하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7월 9일까지 한 달가량 연기하기로 하면서 다 7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7월이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기 전 그 한 달 전에 다 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방향성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되고 그때 방향성 딱 주죠. 지금이 그 상황입니다. 항상 발표 전에는 그 기대에 대한 결과치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요. 그 충격이 나온다고 해도 곧 회복을 합니다. 여기서 힌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시장에 롱이든 숏이든 가더라도 시장이 다시 한번 회귀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식판에 희한한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어요. 뭐였죠? 진짜 뜬금없는데요. 김정은이 원산 현지에서 평양 전문 병원으로 이송이 확인이 됐다. 뇌출혈 의식불명 열흘째 사실상 회복 불가 판단 이러면서 굉장히 김정은 사망설이 돌았습니다. 뭐 주식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뉴스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뉴스가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는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국가기관들에서 바로 긴급타전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서 뭘 했냐면요. 바로 대북 정북 당국의 가짜 뉴스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했고요. 뭐 미 정부기관에서도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바로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것들이 과거에는 시장에 항상 후폭풍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분명히 요소를 갖고 있는 것들이 찌라시들이 부러질 때는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엮여 있다는 얘기도 많고요. 많지만 그 반응을 가장 빠르게 하는 건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곧 단기적으로도 하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지표로 삼는 게 나스닥 그리고 찌라시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후 반영을 되는 게 가장 늦은 금융판이라는 거 그리고 코인판이라는 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미 64%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상승을 하려고 하면 뭐가 동반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으로
상승이 기존 봉을 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그 수준을 넘었고 지금 기존 직점인 70%보다 그 이상으로 높이 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항이 이제 산재하고 있는데 추세선을 그어 보면 여기 부분에서 현재 맞닿아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은 돌파를 하더라도 회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도미넌스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RSI 수치에서도 이미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로 지금 지표, 도미넌스와 마찬가지로 추세선 라인에 걸치게 되고 있고요.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떨어지는 구간에 있었을 때는 항상 비트코인이 하락 구간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외봉 그리고 쌍봉에 있어서 7월 기간 그 6개월봉 생성되는 이 구간에서 굉장한 횡보 후에 큰 흐름에 있어서 큰 악재가 낀 후에 상승으로 턴하는 흐름이 지금 비트코인 방향성이라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맥 구간으로 봤을 때 기존 직전 저점이 끊어지는 흐름이 제가 사야 하는 포인트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흐름은 현재 가장 안 좋은 지지 없이 오른 구간은 떨어졌을 때 정말 깊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왔을 때 떨어지는 이 구간은 정말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도 과거 지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참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 이번에 저희가 새로 운영하는 이 오픈톡방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하단 영상 댓글 통해서 입장하고 계신 분인데요. 대기방에 지금 1,300명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긴 하지만 이미 입장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다 하신 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손익비적으로 롱 잡아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분한테 여쭤보니까 100배 롱을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미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뭐 돈을 먹으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솔직히 권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기존 영상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 공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확실히 신빙성이 있다는 분이 있어요. 라우팔이 M2 통화량을 빌미로 150K 드립을 치면서 개미들을 꼬시는 게 마치 64K 부근에서 플랜 B가 100K 드립했을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시장에서 100K, 200K, 300K 갈 수 있죠. 1000K도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제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게 뭐였죠? 짧은 봉이 아니라 큰 봉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너무 희망적인 회로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무지성으로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관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무조건 상승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오른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가장 많이 시장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OTC 시장에서 넣어놓고요 시장을 보지 않고 유튜브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고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0K를 본다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지금은 저는 객관적으로 큰 봉이 조정을 받아야 할 때라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말이 저는 주구장창 계속 백날 말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딱 요 하나면 됩니다. 상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1 더하기 1이 2를 왜? 라고 물어보시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1 더하기 1이 2인 걸 증명해주는 사람한테 가시면 돼요. 저는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6개월 봉이 현재 5개 무려 3년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그 6개월 봉이 7월 1일 날 새로 생성이 되는데 비트코인 전체 태어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상승한 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7월 1일 날 생성되는 봉이 또 양봉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전환된다라는 그 근거가 굉장히 무섭다는 게요. 기존 3년은 다 기존 봉보다 봉이 컸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이번 끝나는 봉은 기존 봉보다 작다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겁니다. 지금 남은 한 달 동안 6개월 봉에서 6월 봉이요. 십자 봉으로 끝내게 되면 7월은요. 정말 지옥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예로 들었던 게 바로 선행을 한 이더리움이었죠.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은 2년만 상승을 했고요. 2년 뒤에 생성되는 봉이 십자봉으로 끝내고 나다 보니까 그 다음 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봉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봉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봉으로 끝나면 이 시장은 정말 절망으로 빠질 거고요. 저는 그냥 비트코인이 108K는 아니더라도 그냥 100K를 잘 지지하는 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쌍봉의 흐름으로 잘 가다가 시장의 충격을 받고 떨어진 후 저점을 깨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으로 우상향하는 걸 그리는 것 뿐입니다.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포기하겠다가 아닙니다. 단지 이 리스크를 조금은 덜고 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봉으로 갈 경우에 이더리움처럼 정말 7월 1일부터 생성되는 6개월은 죽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비트코인이 이 아래가 열려버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6월 동안에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맥 자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이성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말씀처럼 패닉을 한 번 더 주면 깔끔하게 개미들 정리된다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150K, 140K가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자리를 줄 때 어떻게 주는 걸까요?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투자 심리를 바닥을 떨기고 공포를 유지하면서 자리도 주지 않으면서 한 번 더 고점을 박스권으로 그리다 고점 돌파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다가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그런 상황이 또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결국 그때 원하는 폭등작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6개월 봉이 아닌 더 큰 봉 연봉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같은 이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관세 유예 90일기점 그게 이제 7월 이후까지 보면 반감기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월 1일부터 생성되는 그 6개월이 결국 비트코인 판 안에서 향후를 가르는 결국 그 안은 2, 3개월 안에 결국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결국 6월에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고 저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대기방에 입장하신 분들 그 장점을 이미 입장하신 분이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실력이 좋다. 왜냐면 저만 대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더 분들이 24시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대응해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꽃밭입니다. 남성 트레이딩 분이 없고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친절하고 꼼꼼하고요. 굉장히 예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응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아서 꽃향기가 난다라고 하신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라서 다정하게 알려줌. 남자가 많이 없어서 거의 청일점 느낌이. 그냥 이분은 여자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것보다 만남이라고 하셨는데요. 상담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장점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현재 비트코인은 큰 움직임 없이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좋지 않은 거죠. 그만큼 시장이 이제는 변동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은 일단 7월까지는 여기까지죠. 딱 여기까지가 7월이고요. 여기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만약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그냥 외봉 후에 쌍봉에 있어서 좀 더 이 자리를 만드느냐의 문제거나 아니면 한번 흔들리더라도 아래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기준은 1억 4천, 1.4억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내가 6월에 뭔가 매수를 하고 싶다. 1.4억에 가까울수록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범위만 좀 확정하시면 트레이딩 하는 데는 굉장히 좋으실 거라는 팁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8K에서 지지를 받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108K 후에 이제 쌍봉 가는 후에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이제 거의 9월까지 흘러가는 흐름으로 가게 될 텐데 결국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만들 거라 봅니다. 그렇게 해야 외봉 자체도 좀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한번 상승하는 페이크를 주더라도 다시 떨어지는 흐름으로 갔을 때 차트가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차트는 후행성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동의하기 때문에요. 결국 차트적으로 보면 지금은 일단은 이 흐름 안에서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클 안에서 이 이하는 다시 안 올 것 같고요. 만약 제 말이 맞다고 하면 외봉 후에 쌍봉에 떨어지는 이 흐름은 다시 한번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이 흐름으로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삼각수렴을 다시 한번 그리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채널 라인이 바뀌는 흐름으로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차트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상승 사이클이 이제 다시 한번 대단히 사이클로 가는 흐름으로 변경이 되면서 상승 사이클로 완전히 추세가 만들어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 이게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하면 그때 떨어지는 외봉 후의 흐름이 가장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저점을 깨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장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맥점이라 보고 있어서 지금은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1.4, 1억 3천일 때 제가 롱을 잡아도 된다라고 말한 거는 지금부터는 유효하지 않고요. 단기적인 사이클에서는 이게 좀 흐름을 끝나면 될 것 같고요. 알트들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알트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바닥이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옆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흐름은
과거에 그들이 기간 조정 후에 여기서 옆에서 횡보를 줬던 이 구간처럼 이들이 매집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저는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 후의 흐름은 이제 저와 함께 흐름을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월말이라서 종합적인 정리 다 한번 해드렸고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단기, 중장기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기방에서 입장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댓글 통해서 내가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면 들어와 있더라도 이번에 통합되는 방에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입장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이 롱보다 숏의 우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슬슬 트레이딩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가분들이 숏 관점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이전 관점과 동일하다. 지금 저는 쌍봉의 관점을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변동이 있으면 항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감사합니다.